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세계지리 제4강 건조 및 냉한대 기후와 지형 문제 해설입니다.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다음 자료는 각국의 자연 경관들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는 타이가 지대고요. 그 다음에 나는 로키 산맥의 U자국인데 U자국은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다는 나미비아 모래사막이니까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모뉴먼트 밸리의 뷰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인 평범한 암석이 이제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산과 계곡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지금 수평으로 줄무늬가 가 있잖아요. 이걸 수평 퇴적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쌓여 있는 지층이 침식을 받으면서 이제 산이 만들어질 때는 이 사진처럼 위에는 평평하고 그 다음에 양옆은 이렇게 절벽인 산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높이에 비해서 위의 면적이 더 넓을 때는, 길이가 더 길 때는 메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높이에 비해서 여기 길이가 짧을 때는 뷰트라고 불러요. 자, 이제 이런 지형은 사실 건조 기후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만들어지는데, 건조 기후는 시야를 가릴 만한 게 없어서 이런 경관이 너무 잘 보이다 보니까 건조 지형의 대표 지형으로 시험에서 자주 물어봐요. 정리하자면 양옆이 절벽을 이루고 위에가 평평한 산이죠. 밑에가 이렇게 계곡 평지라 그런다면 이런 산은 수평으로 쌓여 있는 퇴적층이 침식을 받을 때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형성 원인은 지층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지층마다 성격이 달라서 어떤 지층은 단단한 암석 경암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층은 상대적으로 무른 암석 연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암과 연암의 차별 침식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이렇게만 외워도 충분할 것 같아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에는 상록 화렵수가 넓게 나타난다. 상록 화렵수가 아니라 침엽수죠.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니은 나에는 빙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형성되었다. 그래서 U자국이 만들어진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디귿 다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나미부 사막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칠레 북부부터 쭉 이어져 있는 아타카마 사막은 한류 때문에 만들어졌고 안개가 자주 발생해서 사막치고는 굉장히 다양한 생명이 살아요. 안개를 이용해서 이제 수분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라는 반복적인 화산 활동으로 용암이 쌓여 형성되었다. 잘못된 설명. 수평 퇴적층이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경암과 연암의 차별 침식으로 형성된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은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지도가 나오면 그 자체로 난도가 조금 높은데, 그런데 겁먹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세계 지도랑 비교하면서 지역을 찾아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문제 시험지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여기가 어떤 대륙인지 이제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알래스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린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데오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 반도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이고요. 여기는 캐나다가 되겠네요. 자, 상대적으로 북아메리카는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보다는 규모가 작으니까 지금 이 지도상에서 북아메리카 모양이 거의 보여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이쪽은 아시아가 될 거고요. 자, 이건 이제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서 보면은 여기에 지금 한반도가 있네요. 자, 이렇게
A, B, C, D, E가 북아메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지역을 표시한 거다. 그걸 알아보고 나면 이제 위도 경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갑 A에서는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들을 볼 수 있어요. 옳은 설명이에요. 자, A는 위도를 봤더니 지금 북이 60도죠. 북이 60도고요. 꽤 고위도긴 한데, 자, 우리가 툰드라 기후 지역은 북해 연안의 면적이 꽤 좁게 분포하죠. 여기 C 같은 경우에는 미안해요. 북해가 아니고 북극해죠. 북극해. 여기가 지금 북극해고요. 자, 그래서 북극해 연안의 면적이 꽤 좁은 편이어서 C 정도가 이제 툰드라 기후 지역이고요. E는 냉대 기후가 나타나요. 자, 우리가 북아메리카가 조금 헷갈린다면 아시아 지역을 보면 돼요. 자, 아시아 지역에서 북이 60도 지역을 이렇게 쭉 봤더니 자, 여기 일대는 냉대 기후 지역이잖아요. 자, 그래서 타이가라고 하는 침엽수림대를 볼 수 있어요. 옳은 설명. 그리고 갑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을 B에서는 최근에 빙하가 후퇴하면서 빙력도 평원이 넓게 나타났어요. 자, B는 그린란드의 한가운데, 여기는 빙설 기후가 나타나요. 참고로 그린란드의 해안가 지역 가장자리를 따라서는 툰드라 기후가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빙설 기후는 뭐 빙하가 후퇴한다?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두터운 빙하로 덮여 있죠. 잘못된 설명. 그 다음 평 C에서는 여름철 우기에 물이 고여 플라야오가 형성돼요. 자, C는 툰드라 기후. 그러니까 여름철에 뭐 기온이 올라가서 활동층이 녹으면서 그리고 밑에 영구 동토층은 물이 잘 빠지지 않으니까 습지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뭐 우기라는 말도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플라야호는 건조 기후 지역에 있는 분지 바닥에 생기는 비가 올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호수를 말하죠. 잘못된 설명. 그 다음 정 D에서는 주민들이 지표면으로부터 전달되는 습기와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로 고산 가옥에 살아요. 이건 열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참고로 D는 아시아에서 여기가 지금 중국이고요. 여기가 몽골이고 여기가 러시아인데 러시아 쪽에 지금 점을 찍어놨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이다 보니까 냉대 기후와 건조 기후를 구분하는 게 아주 정교하게 그런 걸 요구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몽골 쪽에 점이 찍혀 있으면 건조 기후, 뭐 스텝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러시아 쪽에 점이 찍혀 있으면 냉대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D는 냉대 기후니까 보통 나무로 지은 통나무집, 그게 이제 전통 가옥이 되겠죠. 정은 잘못된 설명. 그 다음 무, E에서는 열대 몬순의 영향으로 주로 카카오, 고무나무 등의 플랜테이션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설명이죠. 자, 지도가 일부 잘리긴 했지만 E는 중국의 남서부 지역이에요. 이렇게가 지금 티벳 고원이거든요. 그래서 뭐 열대 기후에서 이루어지는 뭐 카카오, 고무나무 등을 재배할 수 없죠. 정답은 1번. 수능 기본 문제 1번. 지도에 표시된 가다 기후 지역의 특성을 그림의 A씨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건조, 냉대, 한대 기후 지역 중 하나임. 뭐 가나 다를 구분하는 건 쉽죠. 가는 북극해 연안,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자, 앞에서 살펴봤던 이제 대표 기출 문제에서 우리가 북아메리카, 뭐 북이 60도 지점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여기는 냉대 기후가 맞죠. 자, 그래서 가는 한대 기후고요.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 시베리아 쪽,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에서도 면적이 제일 넓고요. 그래서 나는 냉대 기후고요. 다는 사하라 사막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도 건조 기후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가나다 세 기후 지역 중에 수목 기후입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건 냉대 기후밖에 없죠. 자, 그래서 A는 나, 냉대 기후겠네요. 나가 A니까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 그 다음에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습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건 건조 기후죠. 자, 그래서 B가 다가 되겠네요. 그럼 다가 B니까 정답은 이것만 가지고도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C는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습니까? 아니요. 자, 이건 수분 기후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한대 기후가 될 거고요. 가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2번 다음 글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아타카마 사막, 타커라마카 사막 중 하나임. 가에서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으로, 자,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말을 보고서 여기는 타커라마간 사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타라고만 적을게요. 아타카마 사막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내 북부에서부터 페루를 따라서 쭉 이어져 있는 한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막이죠. 남아메리카에 있어요. 그에 비해서 타커라마간 사막은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있고요. 어쨌든 가는 타커라마간 사막, 극한의 추위가 찾아올 때는 눈이 채 녹기도 전에 기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쌍봉 낙타들은 물 대신 눈을 먹지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위장에 탈이 나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누어 조금씩 먹는다. 그 다음에 나의 매우 건조한 달의 계곡은 푸른 생명을 찾아보기 어려워 외계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아타카마 사막이죠. 이 지역의 강수량이 극히 적은 이유는 대륙 서안을 따라 흐르는 한류의 영향으로 대기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는 안개가 자주 낀다. 보기 볼게요. 1번 가는 1월이 7월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잘못된 설명이죠. 타커라마간 사막은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 북반구에 있으니까 7월 달에 낮이 더 길어요. 그 다음 니은 나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해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한류는 적도로 돌아가는 바닷물, 난류는 적도에서 멀어지는 바닷물 흐름이죠. 그리고 니은은 옳은 설명. 디귿 가는 나보다 남회기선과의 최단 거리가 멀다. 옳은 설명이죠. 나는 남회기선 근처에 있고요. 다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옳은 설명이죠. 리을 가, 나는 모두 물리적 풍화작용보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하다. 사막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수분이 적다 보니까 화학적 풍화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물리적 풍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각각 버섯바위, 사구, 선상지, 플라야오 중 하나임. 건조기후 지역은 다양한 지형 형성 작용이 나타난다. 강수량이 적고 기온의 일교차가 커서 화학적 풍화와 물리적 풍화 가운데서는 물리적 풍화가 물풍이라고만 적을게요. 풍화가 활발하다. 또한 사막의 바람에 날린 모래는 침식과 퇴적을 통해 짧은 시간에 폭우로 형성된 일시적인 하천은 유수의 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형을 만든다. 띄어읽기를 좀 잘못했네요. 어쨌든 바람과 흐르는 모래에 의해서 다양한 지형이 만들어진다. 자, 가는 선상지고요. 선이라고만 적을게요. 나는 버섯바위고요. 그 다음에 다는 사군데 소승달 모양을 닮은 바르안이네요. 그 다음에 라는 건조 분지 바닥에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염호, 플라야호네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플라야호로 이렇게 지금 뭔가 선이 이어지고 있죠. 얘는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 와디고요. 1번 볼게요. 가가 연속적으로 발달하여 이루어진 지형을 바다라고 한다. 복합 선상지를 바다라고 한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은 1번. 2번 라의 고인물은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된다. 플라야호는 한자로 염호라고 불러요. 소금기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작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수원이나 농업용수나 이런 것들로는 쓸 수가 없죠. 그 다음 3번 다는 가보다 구성물질의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다는 바람에 의해서 날린 모래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막 산에서 막 떠내려오는 자갈이나 심지어 집채만한 바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 입자 크기는 다가 더 작다. 그 다음 4번 가와 라는 주로 니은에 의해, 나와 다는 주로 디귿에 의해 형성된다.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5번은 앞에서 이야기했고요. 정답은 1번. 4번 다음 자료에 가, 다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진만 보더라도 피오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양옆은 정말 깎아지는 듯한 절벽에 가까운 급경사. 그리고 저 멀리 지금 이렇게 만년설 빙하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마치 하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다라는 거. 만이죠, 만. 자, 피오르는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빙식곡, U자곡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 형성된 지형이다. 노르웨이의 하르당에르 피오르에는 북유럽 전설 속에 등장하는 괴물의 혓바닥을 닮은 기암 절벽이 있어 여행객의 발걸음을 이끈다. 피오르 곳곳에서는 본류 빙식곡으로 합류하는 현곡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볼 수 있다. 현곡에서 현은 현수막 할 때 현이죠. 현수막 뭔가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영어로도 행잉 밸리예요. 매달려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는 침식, 그 다음에 나는 상승, 그 다음에 다는 현곡.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5번, 지도는 세 토양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다는 각각 사막토, 체르노잼, 포도주울 중 하나임. 자, 다는 여기 사하라 사막에 있는 걸로 봐서 사막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우크라이나, 흑해 북쪽 여기가 우크라이나죠. 사막 주변에 있는 스텝 기후 지역에 주로 분포하니까 유기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체르노잼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냉대 기후 지역에 주로 분포하니까 포도졸이 될 거고요. 보기 볼게요. 기억, 가는 비옥하여 농경에 유리하다. 자, 포도졸토는 척박해서 농경에는 불리해요. 그 다음에 나는 체르노잼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 디귿, 가의 분포 지역은 다의 분포 지역보다 대체로 수목 밀도가 높다. 냉대 기후 지역이 사막 지역보다 수목 밀도가 높다. 옳은 설명이네요. 리을, 다는 나보다 유기물이 풍부하다. 잘못된 설명. 유기물은 이제 보통 생명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그러니까 무기물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보통은 동식물이 많은 곳일수록 토양에 유기물이 풍부해요. 그런데 사막하고 이제 스텝 기후 지역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스텝 기후 지역이 식물이 자라니까 초원이 있으니까 유기물이 더 풍부하죠. 자, 정답은 니은 디귿. 그래서 3번이네요. 6번, 그림은 어느 기후 지역의 전통적인 주민생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역의 전통 음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낙타의 짐을 싣고 머리를 지어 이동하는 대상. 건조 기후 사막이네요. 그림만 보고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온의 일교차가 크고 수증기가 적으니까 일교차가 크고요. 강수량이 적은 환경에 적합한 가옥 구조. 사막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예요. 그 다음 강한 일사와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의복. 그림도 익숙하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전통 음식을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대추야자는 건조 기후, 주로 사막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과일이라 그래야 되나? 식물이죠. 자, 연기를 피워 말린 연어구이, 보통은 냉대 기후 지역이고요. 고수 등의 향신료를 첨가한 쌀국수, 동남아시아 지역. 그 다음 돼지고기에 간장을 넣고 조리한 동파육, 중국의 전통 음식이고요. 이동식 화전 농업을 통해 재배한 카사바, 열대 기후 지역이죠. 7번, 다음 글의 가 지역의 기후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극한의 기후, 가 제도를 즐기는 방법, 한랭한 해변의 땅, 추운 지역에 있는 땅이란 말이네요. 뜻을 가진 가 제도는 대부분 빙하와 눈으로 덮여 있는 곳이다. 빙설 기후 지역이 일단 나타나고요. 그런데 1년 내내 빙하로 꽁꽁 얼어 있을 것 같지만 땅 위에 내린 서리가 녹는 시기가 있고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으로 섬의 서쪽 해변에서는 낚시를 즐길 수 있다. 광대한 설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로라는 다른 곳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이 지역 여행의 또 다른 묘미이다. 한대 기후 지역인데 빙설 기후와 그 다음에 툰드라 기후 지역도 일부 나타나네요. 1번,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한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고요. 냉대 기후 지역이죠. 7월에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2번.
자, 여기서 북대서양 해류라는 말에서 대서양의 북쪽,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이 북대서양, 남쪽이 남대서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북반구 고위도 지역이니까 7월에 백야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건조기온은 아니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최나널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이다. 한대 기후니까 무수목 기후니까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기온의 연교차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이건 저위도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는 연교차가 더 크게 벌어져요. 정답은 2번. 8번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 C에서 고른 것은? 자, 가나 다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최하늘 평균 기온하고 기온의 연교차를 이용하면은요, 최나널 평균 기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온의 연교차는 최나널 평균 기온에서 최하늘 평균 기온을 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를 봤더니 원의 중심값이라 그러니까요. 연교차는 15도쯤 되는데요. 얘는 최나널 평균 기온에서 최하늘 평균 기온을 이렇게 뺀 거 그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최나널 평균 기온은 7도 정도가 되겠네요. 최나널 평균 기온이 7도다, 10도를 넘지 않는다. 한대 기후 지역 중에서 툰드라 기후가 되겠네요. 0도보다는 높으니까. 자, 그러면 A, B, C 중에 툰드라 기후 지역은 C, 그래서 다는 C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가하고 나는 이제 최하늘 평균 기온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연 강수량도 고만고만해요. 하지만 가는 6월부터 8월까지 강수가 집중되는 데 비해서 나는 연중 강수가 고른 편이죠. 자, 이걸 보고서 가는 A하고 B 중에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해서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A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B가 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정답은 A, B, C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수능 실전 문제 1번 다음 자료의 가나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가는 물 자원 이용 시설만 보더라도 이제 지하 관계 시설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구대륙에서 사막 지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여기서는 산지가 중요한데 해발 고도가 되게 높은 신기스콕 산지가 있는 그 주변 지역이에요. 자, 이걸 이란 지역에서는 카나트라고 부르는데 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지하 관계수로는 있어요. 아무튼 여기에 해당하는 건 A죠, A. 그 다음에 나는 한류의 영향으로 발생한 안개래요. 그래서 이 안개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모을 수 있다. 한류 때문에 안개가 많이 낀다. C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C뿐만 아니라 여기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이 지역도 안개가 자주 끼죠. 자, 아무튼 이 문제에서는 C가 여기에 해당하니까 A, C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의 일부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러시아, 몽골, 튀니지에 위치한 지역 중 하나임. 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래사막을 배경으로 모래사막,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건 튀니지가 되겠네요. 자, 튀니지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죠. 그래서 리비아하고 그 다음에 알제리 그 사이에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이탈리아하고도 좀 가깝긴 한데 어쨌든 북부 아프리카에 있어서 건조 기후에 있는 나라예요. 그 다음에 1년 중 낮이 가장 긴 6월부터 7월경에 환한 밤을 경험하기 위해 백야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해가 지고 뜨는 시간에 불꽃축제 등을 즐긴다. 이건 러시아가 되겠죠. 6월부터 7월경에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 북반구 고위도에 있는 나라니까요. 그 다음 광대한 초원에서 진행되는 말달리기, 활쏘기, 씨름대회와 그 다음에 전통가옥, 게르, 여기는 몽골이 되겠죠. 1번 가는 물리적 풍화작용보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우세하다. 건조기후 사막은 물리적 풍화작용이 더 우세하다.
2번 나는 연 강수량보다 연 증발량이 많다. 이건 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다도 여기에 해당할 거고요. 건조기후 지역이니까. 3번 나는 가보다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크게 받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러시아는 대체로 고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북 회기선 사이에 이렇게 주로 영향을 미치는 아열대 고압대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다음 4번 나는 다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러시아하고 몽골하고 당연히 러시아가 더 고위도에 위치하죠. 그 다음에 5번 다는 가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옳은 설명이죠. 자, 연교차는 대체로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고요. 그 다음에 위도가 비슷할 경우에는 내륙으로 갈수록 더 커져요. 그런데 몽골은 튀니지랑 비교하면 위도가 더 높고요. 그리고 완전히 대륙 가운데쯤에 있죠. 그래서 몽골이 연교차가 무척 크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3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월평균 기온 및 월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먼저 여기 지역은 사막 지역인데 한류 때문에 형성되는 사막 그리고 남반구죠. 자, 그런데 가나 다 기후 그래프를 봤더니 1월 기온하고 7월 기온하고 비교했더니 1월 기온이 더 높은 건 다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여기 나미부 사막이 있는 나미비아 여기가 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가운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튀르키예인 것 같죠? 여기에 점이 찍혀 있는데 두 지역은 둘 다 건조 기후에 해당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막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강수량이 조금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지역을 놓고 보면은 위도가 다르죠. 그래서 위도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 거 연교차를 보면 두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다는 이제 살펴봤으니까 가하고 나를 보면은요. 가는 7월 기온이 대략 몇 도쯤 되냐면은 25도쯤 되고요. 25도쯤 되고요. 그 다음에 1월달 평균 기온은 0도쯤이네요. 자, 그러면 연교차는 25도 정도. 그에 비해서 나는 7월 평균 기온이 36도, 35도. 그 다음에 1월 평균 기온은 15도 정도. 그러면 연교차가 얘도 거의 25도 정도인가?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는 해발고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막 지역이고 그 다음에 튀르키예하고 비교를 하면 적도에 더 가까이에 있으니까 기온이 대체로 더 높을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여기가 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튀르키예 쪽이 가가 되겠네요. 자, 보기 볼게요. 가는 7월에 낮의 길이가 밤의 길이보다 길다. 옳은 설명 북반구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 나는 가보다 최다우월과 최소우월의 강수량 차이가 크다. 자, 이건 강수량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보면 되죠. 자, 나는 거의 강수량이 무척 적어서 제일 많을 때조차 40mm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가장 적은 달과 가장 많은 달의 차이가 40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에 비해서 가는 제일 적을 때는 거의 제로인데 많을 때는 100mm가 넘어가죠. 그 차이는 가가 더 크다. 그 다음 디귿 나는 다보다 북회기선과의 최단 거리가 짧다. 옳은 설명이죠. 다는 남반구, 나는 북반구고요. 둘이 위도의 절대값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나는 북회기선 가까운 데 있네요. 그 다음 리을 나는 스텝 기후지역, 다는 사막 기후지역이다. 둘 다 사막이다. 정답은 기역 디귿 1번. 4번 다음 자료의 가라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메사와 뷰트, 버섯바위, 사구, 선상지 중 하나임. 가는 선상지고요. 나는 버섯바위고요. 다는 뷰트, 그 다음 더하기 메사. 이렇게 넓은 게 메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좁은 게 뾰족한 게 뷰트예요.
그 다음에 라는 사구가 되겠네요. 1번 가가 연속적으로 발달하여 이어진 것을 바르안이 아니라 바하다라고 한다. 앞에서 한번 나왔던 개념이죠. 2번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크기가 작아진다. 바람에 날린 모래가 계속 때리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죠. 그 다음 3번 다는 경암과 연암이 차별 침식을 받아 형성되었다. 수평 퇴적측이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옳은 설명. 정답은 3번. 4번 라 형성의 주된 요인은 바람에 날린 모래의 침식이 아니라 퇴적 작용이죠. 그 다음 5번 가와 나는 주로 유수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이다. 자, 네 지형 가운데 유수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 가와 다예요. 그 다음에 나와 라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고요. 정답은 3번. 5번 그래프의 가, 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 D에서 고른 것은? 자, 이 문제에서 제시한 그래프가 조금 낯설죠. 하지만 우리가 Y축은 월평균 기온이니까 그냥 각 지점의 월평균 기온을 그냥 읽으면 돼요. 그리고 X축은 누적 강수량인데 뭐 누적 강수량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라를 두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라는 1월 달에 강수량이 0부터 요만큼 내린 거예요. 이게 이만큼 1월 달이고요. 그 다음 2월 달은 요만큼이 2월 달에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은 요만큼이 3월 달에 내린 거고요. 요만큼이 4월 달, 요만큼. 여기서 여기까지가 5월 달. 그 다음에 요만큼이 지금 6월 달. 그 다음에 요만큼이 지금 7월 달. 요만큼이 지금 8월 달. 요만큼이 지금 9월 달에 내린 거고 10월, 11월, 12월 이렇게 가면 점점 월 강수량이 줄어드네요. 자, 그래서 뭐 누적 강수량이라고 하는 건 1월 1일부터 그 시점까지 내린 강수량을 모두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라를 보면은요. 1월 달이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건기, 그 다음에 6월 달, 7월 달, 8월 달이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 우기 그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이걸 바탕으로 가나 다라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자,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굉장히 춥네요.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따뜻한 달은 15도 거의 20도 가까이 기온이 올라가네요. 그런데 연 강수량이 300mm가 안 돼요. 250mm는 넘고요. 스텝 기후 지역이죠. 그래서 C예요, C. 가는 C. 그래서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자,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몽골에 점이 찍혀 있으면 얘는 건조 기후고요. 러시아 쪽에 점이 찍혀 있으면 얘는 냉대 기후라고 구분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국경 가지고 기후가 완벽하게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는 최애 나널 평균 기온이 10도가 안 되죠. 물론 0도 이상이고요. 툰드라 기후 지역이 되겠네요. B. 자, 그래서 정답은 그래도 4번 아니면 5번이네요. 그 다음에 다는 월 강수량들이 거의 일정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을 봤더니 영하 3도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냉대 기후에 해당하는데 대륙의 동쪽이 아니라 내륙 지역이 아니라 대륙의 약간 서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는 A가 되겠네요. A가. 정답은 이제 4번인데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D 지점은 우리나라랑 위치가 비슷하고요. 우리나라보다 살짝 북쪽이니까 연교차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겠죠. 우리나라랑 뭐 마찬가지니까. 자, 그래서 라를 봤더니요. 냉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6월달, 7월달, 8월달에 강수가 집중되니까 라는 D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6번.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건조 및 냉한대 기후 지역의 주민생활, 가나다라, A, B, C, D, 곧바로 갑을 병정 볼게요. 가는 가옥의 주 재료로 흙, B는 통나무를 사용해요. 이건 지금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죠. 다와 C는 모두 기업적 방목
형태로 사육되어 기업적 방목은 신대륙. 자, 여기는 구대륙이고요. 구대륙은 이제 기업적 방목의 뭐 상대적인 개념, 유목을 주로 하죠. 을도 잘못된 설명. 그 다음에 병, 라와 D는 모두 설치와 해체가 용이해서 이동생활에 적합해요. 스텝 기후지역도 유목을 하지만 툰드라 기후지역도 술록이 먹는 그 이끼나 작은 풀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 병, 옳은 설명. 정, A는 나보다 강한 일사에 대비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만들어진 의복이에요. 뭐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5번. 7번 A, E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E는 각각 드럼린, 모레인, 빙하오, 에스커, 호른 중 하나임. 뭐 각 지형에 대한 설명은 앞에 있는 개념 설명을 뭐 보면 되고요. 여기서는 어떤 지형인지만 살펴볼게요. A는 호른이죠. 그 다음에 B는 빙하가 이렇게 흐르는 방향하고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에스커고요. 이 에스커의 특징은 빙하 자체가 만든 게 아니라 빙하가 녹은 물, 융빙수가 만든 지형이죠. 그래서 분급이 양호하다. 그런 퇴적 물질이 크기별로 이렇게 서로 나뉘어져 있다. 그 다음에 C는 드럼렌인데 얘는 숟가락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급경사 쪽이 상류, 완경사 쪽이 하류 방향이죠. 이걸 보고서 빙하가 이렇게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D는 빙하호고요. 그 다음에 E는 모레인이죠. 참고로 이 모식도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모레인은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자, 빙하가 과거에 제일 확장됐을 때 그때 가장 이렇게 저위도나 아니면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이렇게 모레인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빙하가 점점 줄어들다가 근데 얘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 잠깐 멈칫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기온이 조금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빙하가 점점 뒤로 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모레인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가장 저위도 또는 가장 해발고도가 낮은 곳에 있는 이런 모레인을 말단 모레인이라고 불러요. 과거에 여기까지 빙하가 있었다. 그 증거가 되는 거고요. 1번 A는 유수의 침식으로 형성된 봉우리이다. 유수가 아니라 빙하에 의해서 산 정상을 중심으로 여러 방향으로 카르, 권곡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뾰족한 산 봉우리가 만들어지죠. 1번은 잘못된 설명. 2번 C는 융빙수에 의해 퇴적된 제방 모양의 지형이다. 자, 이건 B에 대한 설명이죠. 에스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3번 D는 비가 내릴 때만 일시적으로 물이 고이는 여모이다. 자, 이건 플라야호, 건조 지형에 해당하는 설명이죠. 그 다음 4번 이를 통해 과거 빙하의 확장 범위를 파악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죠. 말단 모레인까지 빙하가 있었다. 그 다음 5번 B는 이보다 투적물의 분급이 불량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B는 에스커, 융빙수, 물에 의해서 퇴적되었기 때문에 분급이 양호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모레인은 빙하가 운반한 물질이 그 자리에 이렇게 떨어져서 쌓인 거라서 분급이 불량하다. 쌓여있는 물질이 제각각이다. 정답은 4번. 8번 다음은 주빙하 지형의 모식도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구조토, 습지, 영구 동토층, 활동층 중 하나임. 자, 가는 다각형 모양의 패턴이 있는 걸로 봐서 구조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많은 습지, 그 다음에 다는 지표면 근처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얇게 있으니까 활동층이고요. 그 다음에 라는 이쪽으로 가면서 고위도 지역, 기본적으로 추운 지역. 그래서 고위도 지역에서는 이렇게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 저위도로 가면은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아지고 그 다음에 드문드문 이렇게 분포하기도 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는 영구 동토층이에요. 1번 가가 나타나는 지역은 물리적 풍화작용보다 화학적 풍화작용이 활발하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구조토가 나타나는 곳은 기온이 낮아서 기온이 낮으면 화학작용은 잘 안 일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다. 2번, 나는 여름보다 겨울에 분포 면적이 넓어진다. 여름철에 활동층이 녹으면서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녹으면서 습지가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 3번 다는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고위도 지역에만 분포한다. 잘못된 설명이에요. 자, 활동층은 한대기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냉대기후 지역 가운데 일부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티벳 고원처럼 그 다음에 또는 로키 산맥 또는 안데스 산맥처럼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 고산 지역에서도 나타나요. 기온이 낮으면 어느 정도 낮으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4번 라는 1년 내내 녹지 않고 얼어있는 층이다. 영구 동토층이다. 옳은 설명이죠. 그 다음 5번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다라의 범위는 확대된다.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 다라의 범위는 확대가 아니라 축소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4강 문제 해설 마쳤고요. 5강 문제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